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심코 하는 습관이 평생 콩팥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20년 후 투석실로 가느냐 건강한 노년을 보내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건강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단순한 습관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봐왔습니다. 오늘은 콩팥을 망치는 아침 습관 5가지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 기자 박형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30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하루 중 콩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골든타임입니다. 콩팥은 참 이상한 장기여서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습관을 바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죠. 왜 하필 아침 30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밤새 쉬었던 혈액이 갑자기 빠르게 순환하기 시작하고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특히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코르티솔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활동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때 잘못된 습관으로 콩팥에 충격을 주면 하루 종일 그 영향이 지속되는 거죠. 마치 아침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루 종일 불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것은 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혈액을 처리하면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는 정교한 작업을 하죠. 그런데 아침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으면 이 정교한 시스템이 흐트러집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혈당이 요동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입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장대성님의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이분은 40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5시에 첫 차를 운행해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 진한 커피에 의존하셨죠. 은퇴 후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진한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발목이 자주 붓기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퉁퉁 부어 있어서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운 날도 있었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피로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변을 보다가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기물을 내려도 거품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죠.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병원에 가보시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까지 떨어져 있었고 단백뇨 수치는 정상보다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성 신장 질환 3기라고 진단하시면서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내에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첫 번째 지시는 아침 공복 커피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장대성님은 40년 넘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투석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결국 각오를 다지고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몸에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었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다음에 연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얼굴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2달째부터는 발목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오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65%로 조금 회복되었고 단백뇨 수치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개선은 기대 이상이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지금 장대성님은 동네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늘 이 경험을 나누시며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분처럼 아침 첫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때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주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커피나 약을 먹지 마시고 최소 30분은 기다려주세요. 이 짧은 시간이 콩팥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복 커피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아침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의 커피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공복에 마시는 것이죠.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흡수되면 우리 몸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2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관을 조여서 물의 양을 줄이는 것과 같죠. 콩팥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아침에 이미 높아진 코르티솔에 커피로 인한 추가 자극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량을 늘리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탈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데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위장뿐만 아니라 전신의 산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정상 pH는 7.35에서 7.45 사이인데 이 균형이 깨지면 콩팥은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배출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희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양장점을 운영하셨는데 정교한 바느질 작업을 위해서는 높은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항상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죠. 그래서 매일 아침 진한 에스프레소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40년 넘은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커피 덕분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활기차 보였죠. 하지만 5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자주 나타났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가 늦게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작업 중에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백뇨가 정상 수치의 4배나 검출되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신장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정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 끝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달은 에스프레소를 아메리카노로 바꾸고 2잔을 1잔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복이 아닌 아침 식사 후 30분이 지나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나른했으며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손님 옷을 재단하다가 실수를 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떨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밤에 잠도 더 깊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커피 없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째부터는 디카페인 커피로 바꿨는데 맛은 조금 아쉬웠지만 커피를 마신다는 심리적 만족감은 충분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어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손떨림이 거의 사라져서 다시 정교한 바느질이 가능해졌고 하루 종일 일해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정희님은 하루 1잔의 디카페인 커피를 점심 식사 후에 즐기시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양장점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늘 이 경험을 나누시면서 공복 커피의 위험성을 알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커피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둘째, 하루 1-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셋째, 가능하면 디카페인을 선택하세요. 넷째,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다섯째, 커피를 마실 때는 물도 함께 충분히 드세요. 아침 첫 음료는 반드시 물이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국물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죠? 특히 어르신들은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뜨끈한 국 한 그릇이 주는 포만감과 따뜻함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뜨끈한 국 한 그릇이 콩팥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문제의 핵심은 나트륨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5g,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2g 이상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권장량의 2.5배가 넘는 양이죠. 특히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3g 이상, 김치찌개는 4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한 끼로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먹는 셈이죠.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으로 혈관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콩팥은 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채를 너무 세게 흔들면 구멍이 넓어지듯이 사구체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나트륨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나트륨 1g을 배출할 때마다 칼슘 26mg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칼슘이 콩팥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고 뼈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트륨이 단백질 배출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나트륨 과다로 손상된 사구체를 통해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문병호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세이신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아침 7시쯤 집에 돌아와 든든한 아침을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분의 아침상은 언제나 푸짐했습니다. 뜨끈한 된장국에 김치, 젓갈, 장아찌까지 차려진 전형적인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문병호님은 특히 국물을 좋아하셨습니다. 된장국은 밥 한 공기당 국 2그릇은 기본이었고 국물이 짭짤해야 힘이 난다고 믿으셨죠. 여름에는 열무물김치 국물을, 겨울에는 동치미 국물을 물처럼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해도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약간 붓는 정도였는데 농사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부종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종아리까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부어 있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쉬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18만 110으로 매우 높았고 심장도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장 기능 검사 결과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사구체 역과율은 정상의 45%에 불과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성 신장질환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염분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1-2년 내에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문병호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모든 음식이 맹맹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한 끼에 반 공기도 못 먹는 날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기운도 없고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자 다시 예전처럼 먹고 싶은 유혹도 컸습니다. 그때 영양사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라는 것이었죠. 먼저 국물 섭취량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2-3숟가락만 맛보는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먹고 젓갈은 아예 식탁에서 치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지 않았고 신발도 편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혈압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감소했고 사구체 여과율도 50%로 개선되었습니다. 비록 정상 수치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 것만으로도 큰 희망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문병호님은 저염식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너무 짜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미각이 예민해져서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채소나 과일의 단맛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혈압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농사일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국물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물은 맛만 보시고 가능하면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음식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같은 식품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도 제한해야 하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 탈수와 무리한 단식의 위험성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단식은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을 통해 300ml, 피부를 통해 200ml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8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최소 500ml, 많게는 800ml의 수분이 손실되는 것이죠. 이것은 큰 생수 한 병 정도의 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밤새 수분을 잃어 매우 농축된 상태입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있어서 끈적끈적하죠.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이 진득한 혈액을 걸러내느라 엄청난 부담을 받습니다. 마치 막힌 채로 걸쭉한 죽을 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장시간 단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콩팥은 이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배출하느라 또 한 번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단식 후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콩팥의 미세혈관에 큰 충격을 줍니다. 반복되면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충청도 천안에 사시는 배미자님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이분은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퇴직 후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이라는 방송을 보고 바로 시작하셨죠. 아침은 완전히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 16대 8 단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체중도 한 달에 2kg씩 빠지기 시작했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미자님은 한 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단식 시간 동안 물조차 거의 마시지 않으신 것이죠. 공복에 물을 마시면 속이 더 비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피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점심때 첫 식사를 할 때는 그동안 못 먹은 것을 보상받으려는 듯 과식을 하곤 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낭염이나 맹장염을 의심했는데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5mm 크기의 결석이 요관을 막고 있었고 신장에도 작은 결석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성 탈수가 결석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고 그 안에 칼슘과 수산이 결합해서 돌이 된다는 것이었죠. 특히 단식으로 인한 케톤체 생성도 결석 형성을 촉진했다고 하셨습니다. 배미자님은 극심한 통증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결석은 자연 배출되었지만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고 하시더군요. 퇴원 후 배미자님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30분마다 한 모금씩 물을 마셔서 수분을 유지합니다. 단식은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과일 한 조각이나 삶은 달걀 하나 정도는 꼭 드십니다. 점심도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만 천천히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십니다. 무엇보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셨죠. 체중 감량 속도는 느려졌지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추적 검사에서 신장에 있던 작은 결석들도 모두 사라졌고 신장 기능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미자님은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늘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수분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상 후 2시간 동안 조금씩 나눠서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체중 1kg당 하루 30ml가 적정량인데 60kg이라면 1.8L 정도입니다. 이것을 하루 동안 고르게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단식보다는 가벼운 아침이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1개, 삶은 달걀 하나, 요구르트 1컵 정도의 간단한 음식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콩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 공복 약물 복용과 가공식품의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데요. 이 약들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콩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탈수 상태이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복의 약을 먹으면 흡수는 빠르지만 위장 점막과 콩팥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특히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독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진통제를 함께 먹으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당뇨약과 특정 항생제를 같이 먹으면 저혈당의 위험이 커집니다. 가공식품도 큰 문제입니다. 편의점 김밥, 샌드위치, 즉석국밥 같은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보존료, 착색료, 향미 증진제는 기본이고 특히 인산염이 많이 사용됩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보존성과 식감을 좋게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혈관을 석회화시키고 콩팥의 칼슘 침착을 일으킵니다. 또한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에도 나트륨이 600mg 이상 들어있고 컵라면은 1700mg이 넘습니다. 여기에 조미료의 글루타민산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혜령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이신 이분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입니다. 퇴직 후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게 되었는데 요리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서 주로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오십견이 심해져서 매일 아침 진통제를 드셨는데 빨리 효과를 보려고 공복에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주로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나 김밥 또는 즉석국밥으로 간단히 해결하셨죠. 점심과 저녁도 대부분 배달 음식이나 즉석식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리하는 수고를 덜어서 편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작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변색이 진해지고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온몸이 가려운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4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집중치료로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투석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미 만성 신장질환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공복 진통제 복용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정혜령님은 큰 충격을 받고 생활 전체를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진통제는 의사와 상담 후 용량을 줄이고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직접 요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밥 짓는 것도 서툴렀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30분 후에 직접 지은 밥과 간단한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고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이 새로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가능한 한 직접 만들어 드시려고 노력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외식을 하시지만 그때도 짜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고 국물은 남기십니다.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셨고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가려움증도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정혜령님은 이제 동네 노인정에서 요리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어르신들도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돕고 계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남성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요리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약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정하세요.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이라면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30분 후에는 가벼운 음식이라도 드세요.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2-3회 이하로 제한하고 먹을 때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30%를 넘는 제품은 피하시고 인산염이 들어간 제품도 주의하세요. 집에서 만든 간단한 음식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밥과 김, 계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아침이 됩니다. 된장찌개 대신 맑은 콩나물국을, 김치 대신 생채소 샐러드를 선택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콩팥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을 망치는 5가지 아침 습관과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30분은 콩팥의 운명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급한 행동은 피하세요. 둘째, 공복 커피는 콩팥 혈관을 조여 치명적입니다. 커피는 식후 30분 후에 하루 1-2잔 이내로 즐기세요. 셋째, 과도한 나트륨은 콩팥의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국물은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와 젓갈은 물에 헹궈 드세요. 넷째, 아침 탈수는 결석과 신부전의 지름길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아침 식사로 콩팥을 보호하세요. 다섯째, 공복 약물과 가공식품은 콩팥의 독입니다. 약은 식후에, 음식은 자연식으로 바꾸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3개월만 실천하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고 1년 후에는 검사 수치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투석의 고통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우리 이웃들의 경험입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모두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좋은 습관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희망을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콩팥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채널 백세민국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